안녕하세요. 장훈TV입니다. 오늘은 한 번쯤 생각해보는 해외 이민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한 번쯤 이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워낙 한국 사회에서의 바쁘고 경쟁하는 생활에 지치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최근에 제 지인분들도 이민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약 10년 정도의 호주 이민 생활을 경험하였는데요. 제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외 이민 생활의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호주뿐만이 아니라 어떤 나라로 이민을 가도 공통적인 장단점들을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새로운 문화와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쌓을 수 있는 경험이 많겠죠. 제 경험상 한국에서도 어릴 때 지방에서 성장한 사람보다 서울에서 성장한 사람이 다양한 경험이나 넓은 시야를 가지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심지어 해외에 나가서 생활을 한다면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고 다양한 경험들이 앞으로의 삶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고 배울 수 있지만 현지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교육을 받고 생활하면서 대화를 하는 것만큼 빠르게 언어를 습득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상황을 예로 들면 제 아이들은 약 3살 정도까지는 아무래도 집에서만 생활하다 보니 한국어만 사용하였는데 그 이후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가면서 호주 현지 아이들, 선생님들과 생활을 하면서 영어가 자연스럽게 늘고 초등학교를 입학할 때부터는 오히려 영어를 한국어보다 편하게 구사하더라고요. 여담으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의 책 읽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제가 저녁마다 자기 전에 영어와 한국어로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는데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니 아빠 영어 발음 이상하다고 지적을 하기 시작해서 영어책 읽어주기는 멈추고 한국어 책만 읽어줬던 아픈 기억이 생각나네요. 아무튼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이런 점들을 기대하고 조기 유학이나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 시스템을 보면 한국에서의 교육 시스템은 주입식의 폐쇄적인 부분이 많은 편인데 해외의 선진화된 교육 시스템을 경험하다 보면 사고의 범위도 넓어지고 더 많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새로운 직업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라별로 중점 산업도 다르고 경제 시스템도 다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같은 직업이라도 대우나 처우가 다르고 전혀 다른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보다 더 좋은 삶의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해외 이민들의 단점들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 가족과 친한 친구, 지인들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를 가지고 전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지만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가족이나 친구들을 만날 수 없는 것은 생각보다 큰 단점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인터넷과 기술의 발달로 인해 언제든지 화상 전화나 메시지를 할 수 있어 전보다는 좋아졌지만 직접 만나는 것과는 아무래도 비교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어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주 못 만나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안타까워한 적이 많았습니다. 명절 때 한국에서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우리만 참석 못할 때도 많이 서운해하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민 생활을 하다가도 향수병 때문에 한국에 돌아가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이주국가의 언어, 문화, 제도 등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낯선 언어와 환경에서 모든 걸 거의 새로 시작하다 보니 생각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특히 그 나라의 언어가 익숙하지 않으면 모든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대부분 익숙해지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특히 언어 같은 경우는 본인이 노력하고 공부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는 건 확실하고요. 문화와 제도 등은 시간이 갈수록 적응되는 부분들은 있으나 나와는 정말 안 맞구나라고 느껴질 수도 있으니 내가 선택한 나라에서 계속 이민 생활을 하겠다고 결정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은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생각보다 이민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관광비자로 잠깐 여행할 때야 상관없지만 어떤 나라든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을 하기 힘들다면 그 나라의 복지 혜택이나 사회제도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민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선진국일수록 조건이 까다로울 때가 많으니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건강 문제나 사회적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환경이 나랑 맞지 않아서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내가 선택한 나라의 사회적 문제, 예를 들면 전쟁이나 치안, 정치적 불안정성 등으로 안정적인 생활이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해외 이민의 공통적인 장단점들을 한번 얘기해 봤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고 제가 실제로 약 10년 정도 생활했던 호주 이민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높은 생활 수준입니다. 호주는 평균적으로 높은 생활 수준을 제공하며 교육, 의료, 건강보장 등의 인프라와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국민 1인당 GDP가 한국의 약 2배 정도 가까이 될 정도로 소득 수준이 높고 자원이 풍부하여 높은 생활 수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다양한 직업 기회입니다. 호주는 다양한 산업과 분야에서 일할 기회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구가 적어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흔히 이민자들의 나라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만큼 본인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고 노력만 한다면 한국에서보다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의 권리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직업을 갖게 되면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확률도 그만큼 높습니다. 세 번째는 자연환경입니다. 호주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여행지가 많습니다. 1년 강수량이 약 한국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어 쾌적한 날씨인 날이 많고 겨울에도 영하로 내려가지 않는 따뜻한 날씨와 여름에는 한국보다 습도가 낮아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 자연환경 때문에 이민국가를 선택할 때 호주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번째는 안정적인 사회입니다. 호주는 안정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사회로 지정학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어 인접한 국가가 없으며 안전한 나라입니다. 보통 한국 분들이 생각할 때 세계 지도를 보고 뉴질랜드가 호주와 가까운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살면서 가보니 실제로는 비행기를 타도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라서 일본이나 중국처럼 거리상으로 그렇게 가까운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전쟁의 위험도 적고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어서 상당히 안전한 나라입니다. 다섯 번째는 조금 사소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시차입니다. 호주와 한국은 완전히 반대쪽에 위치해 있어서 시차가 약 1시간 정도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연락할 때 또는 비즈니스 관련해서도 상당히 편리하고 심지어 한국 TV도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실제로 살다 보면 생각보다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실제로 영어 교육이나 생활 수준 등 비슷한 조건을 생각할 때 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호주와 캐나다를 많이 비교하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하나는 날씨, 다른 하나는 시차를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캐나다는 매우 추운 날씨이고 시차가 한국과 반대이다 보니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호주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호주 이민의 단점들인데요. 첫 번째는 높은 생활비용입니다. 호주는 생활비용, 즉 물가가 비싸서 처음 이민 생활을 시작할 때 비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시급이나 임금도 높지만 그건 시간이 좀 지나면서 반영이 되는 부분이고 처음 갔을 때는 적응하고 생활이 안정되기 전까지 필요한 어느 정도 목돈을 가지고 가시지 않으면 생활이 힘들 수 있으니 알아보고 미리 어느 정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엄격한 이민 정책입니다. 호주는 이민 정책이 엄격한 편이며 이민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어떤 나라도 이민자를 받을 때 자신들의 나라에 도움이 되고 필요한 고급 인력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민 비자를 받기 쉬운 캐나다를 더 선호하기도 하는데요. 본인의 현재 상황을 잘 고려해서 이 부분도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언어 문제입니다. 호주는 영어권 국가이므로 기본적인 영어는 구사할 수 있어야 생활 또는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려움 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호주에 와서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시작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한국에서부터 미리 준비하고 공부를 해서 간다면 적응하는 데 훨씬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외 이민의 장단점과 제가 실제 생활했던 호주 이민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어디에서 생활하든지 스스로가 가장 행복을 느끼는 곳을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해외 이민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제게 힘을 더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